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2억 7,4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1,6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오른쪽의 ISA 계좌는 올해 4월 관세 쇼크 폭락 때부터 매수했죠? 왜 웅덩이에서 줍줍해야 하냐? 왜 남들보다 싸게, 남들보다 많이 줍줍해야 하냐? 올해 4월에 줍줍했음에도 싸게 줍줍해놨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벌써 3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3개월 만에 5,500만원 투자를 하여 1,600만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하면 안 되고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계좌 1,500만원 수익과 완차익,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9,400만원 수익까지 현재 기준 총 4억 4천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드디어 수익도 본격적으로 빠르게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지금 매우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8억을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기준 현금 비중까지 9억 3천만 원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10억의 금융자산이 드디어 눈앞에 보입니다. 빠르면 올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폭등으로 올해 10억 달성이 드디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잘하면 7월까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지표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어제 영상의 자료를 몇 개 다시 살펴보면 계절성을 살펴봤을 때 조금 더 상승하다가 웅덩이를 만들어줄 것이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다리면 웅덩이, 횡보는 찾아온다. 라는 관점을 공유드렸죠. 그리고 빠르면 7월 후반부부터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께 어제 공유드렸습니다. 7월 계절성에서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단 7월까지는 잘하면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극단적인 탐욕 구간이긴 하지만 완전한 초극단적인 탐욕 구간은 아니며 그러니 좀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RSI 역시 과매수 구간이긴 하지만 이제 겨우 70 위로 다시 올라왔다는 점, 그래서 좀 더 상승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를 봐도 과매수에서 잠시 내려온 흐름을 보여주는데 아직 주가는 반대로 상승하고 있기에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합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전 그대로 미국 주식이 7월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전히 지금은 미리 매수해 놓은 보유자의 영역이며 저 역시 지금은 매수하지 않고 하반기 웅덩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지금 미국 주식은 오를 땐 계좌 상승만을 즐기는 오질 구간을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7월에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냐면 좀 더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인간 지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100%는 없고 곧 웅덩이를 바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서학개미 순매수 탑10을 보면 1위가 장기채 세배 레버리지 TMF, 2위가 단기채 ETF SGOV, 이는 현금 파킹용이죠. 그리고 7위가 반도체 세배 숏 레버리지, 8위가 나스닥 세배 숏 레버리지입니다. 즉 개미들이 공격적으로 나스닥, 반도체를 매수하지 않고 우리 개미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숏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력들이 과연 개미들 돈 벌게 해줄까? 지금 개미들은 숏을 바라보고 있는데 웅덩이를 만들어서 개미들 돈 벌게 해주고 롱으로 다시 또 싸게 매수할 수 있게 기회를 줄까? 세력이라면 차라리 더 상승시켜서 결국 숏을 손절시키게 만들고 상승에 올라탈 때 그때 하락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미국 주식은 매수도 하면 안 되고 매도도 하면 안 된다. 다만 현금 비중이 너무 없는 분들만 리밸런싱 하셔라 라고 지속적인 관점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와 연결됩니다. 피터 린치는 1989년 워런 버핏에게 전화를 받게 됩니다. 버핏은 피터 린치의 책 월가의 영웅을 무척 좋아한다며 그 책 안에 있는 한 문장을 자신의 연례 보고서에 사용하고 싶다고 전화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승자 종목을 팔고 패자 종목을 보유하는 것은 마치 꽃을 자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라는 문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수익이 난 종목을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반대로 손실이 난 종목은 오래 보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는 자산을 갉아먹는 최악의 실수라는 거죠. 이에 대해 피터 린치는 말합니다. 버핏이 그 한 문장을 골라간 것이 내 책 내용 전체 중에서 내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였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필립 피셔의 조언과도 연결됩니다. 투자에서 겪는 가장 큰 손해는 좋은 자산을 너무 일찍 파는 것이다 라고 조언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쭉 들고 가는 겁니다. 좋은 자산을 들고 있는데 이보다 현재 나은 자산이 없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도는 이보다 좋은 투자처가 생기면
그때 매도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원칙대로 올해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전 작년 1월부터 비트코인을 외쳐왔고 최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기회는 정말 짧게만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진짜로 이 기회를 잘 캐치하셔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저 파란색 구갓집에서 먼저 기회를 잡았습니다. 당연히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렸고 우리는 현재 이 첫 번째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말로만 뱉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선택하고 용기를 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 소중한 자산을 불려나가기 위해서 기회를 잡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번에 큰 웅덩이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기 삼각수렴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상승을 보고 있고 만약 하락하더라도 기회는 짧게 주고 상승할 것이다 라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자산을 퀀텀 점프 시킬 이 기회가 찾아왔는데 대다수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왜? 실제로 김치 프리미엄은 역으로 마이너스 2%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으로 마이너스 2%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노란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11월, 2021년 1월입니다. 네, 폭등 초입 구간에서 포착이 됩니다. 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폭등할 때 10%의 프리미엄까지 주고 샀는데 지루한 횡보에 다 털려나갔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달러가 먼저 상승하면서 반대로 원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즉 아직 개미들이 탑승을 안 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탑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김치 프리미엄은 1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매도를 슬슬 고민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왔음에도 애초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마지막 기회가 있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곧 폭등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에 올라탈 겁니다. 그들은 뒤늦게 고점에서 우리의 자산을 불려주는 존재들이죠. 뉴스의 연일 나스닥 신고가, 비트코인 2억 도달이라는 뉴스가 뜨면 뒤늦게 고점에 슬슬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싸게 사놓은 자산들을 그들에게 비싸게 팔고 나오는 것이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핵심입니다.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 들어보셨나요? 칵테일 파티에 모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저점과 고점을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자, 1단계 저점 단계입니다. 그 누구도 주식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칵테일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단계라고 하죠. 펀드 매니저에게 말도 안 걸고 치과 의사와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단계? 네. 이때가 자산을 사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단계 상승세 단계입니다.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죠. 칵테일 파티에서 펀드 매니저라고 직업을 밝히면 10명 중 1명은 피터 린치 주위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치과 의사에게 떠나버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 고점 단계입니다. 주식시장이 30% 정도 상승세를 보이는 단계입니다. 칵테일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치과 의사보다는 펀드 매니저와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단계죠. 피터 린치를 둘러싸기 시작하고 종목 추천을 요구하는 사람들까지 있죠. 심지어 치과 의사조차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냐? 라고 물어보는 고점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하락 직전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3단계처럼 펀드 매니저를 둘러싸고 이야기하지만 종목 추천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오히려 그 비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피터 린치는 이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며 후회하는 경지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그냥 막 계속 오르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단계는 시장이 이미 정점에 도달했고 머지않아 추락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론을 들으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몇 단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2단계 후반부 또는 3단계 초반부가 아닐까? 라고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시장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확실히 4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미들이 달려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회를 포착하는 극소수와 뒤늦게 너도 나도 달려드는 개미들, 포모에 뒤늦게 고점에 달려드는 개미들, 엘리베이터에서 주식 자랑하라거나 주변 카페, 식당에서 코인 자랑 소리가 들려올 때 전 그때 그들에게 비싸게 넘기고 빠져나올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직 기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이번에도 후회하겠죠.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지금 얼마냐? 그때 QLD를 샀더라면 지금 얼마냐? 그때 집을 샀더라면 지금 얼마냐? 이렇게 평생을 반복하고 후회하며 대다수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 중장기적으로 5년에 한 번 오는 유동성 버블 랠리가 찾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주일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 5년 뒤 인생, 자산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딱 정확히 5년 전 선택으로 지금 제 인생을 바꾸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와 매우 유사한 감정과 느낌이 듭니다. 5년 만에 한 번 찾아온 유동성 버블 랠리입니다. 결국 하락장은 언젠간 찾아오겠죠?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피하냐고요? 하락장은 피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 현금 비중을 리밸런싱으로 마련해둔 뒤 버티면서 매수하는 단계입니다. 전 절대 여러분들에게 하락장을 고점에서 피하라 라고 조언해주지 않습니다. 하락장을 때려 맞는다는 각오로 들어오시고 적절한 리밸런싱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두면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또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은 당장 하락장을 논할 시기는 아닌 것 같으니 지금은 역대급 유동성 버블 랠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제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가 과거에 언제 얼마나 매수했느냐가 지금 여러분 계좌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기회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전 이번에도 기회를 잡고 유동성 버블 랠리에 올라타 자산 퀀텀 점프 구간을 또 만날 겁니다. 기회 날아가기 전에 잡고 싶은 분들, 언제 잡아야 할지 어려우신 분들, 또는 제가 기회 잡는 걸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정말 좋은 정보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